안녕하세요. 8월 3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잭슨 미팅이 있었죠. 잭슨 미팅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에 대한 제롬 파월의 언급,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제롬 파월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큼은 인내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긴축 발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이 얘기 안 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테이퍼링 하면은 다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이기 때문에 긴축의 스타트를 끊느냐 안 끊느냐 이게 다 키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진행을 오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금리 인상에는 인내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도 2023년도에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2023년도도 중반 하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는 부총재 그러니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도 초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1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니까 이 시장에는 긴축 모드로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올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구체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테이퍼링이 되려면 9월, 11월, 12월 이 회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올해 한다 그랬으니까 12월 회의는 이제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회의, 9월 회의가 되죠. 그럼 9월 회의면 다음 달이고 11월 회의면 이제 그 뒤에 2달 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올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라 그러면 만약에 9월에 된다면 8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만 충족되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수 있다.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나는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2023년도에 하지 않기로 했다가 2023년도에 금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계속 제롬 파월은 지금 인플레이션 오른 것을 일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이라면 굳이 2023년도에 금리 인상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말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맞습니다. 근데 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까요? 일시적인데?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시간을 벌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왜 시간을 벌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생각을 하십시오.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월급 대비로 물가가 더 오를 테니까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그죠? 소비율이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기업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이 고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인플레이션 2%의 고용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고용을 약간 조금 높여놓고 높은 실업률 옛날에 3.5, 3.6까지 갔으니까 4.5나 5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을 3이나 4 정도까지 땡겨서 뭔가 그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2% 제기해놓고 많이 오르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2%에 맞는 고용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면 내년 말에 금리 인상 전망이 있다. 저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10년 동안 2%를 유지했던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레 5%대를 몇 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오르다는 인플레이션이 났다? 거품이 결국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 당시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 생각 많이 듭니다. 특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에도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1조 5천억 달러요.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데도 3조 5천억 달러 또 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더 풀릴 텐데 이걸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더 풀리는데 더 풀리기 전에 벌써 그 전에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하나 썼잖아요. 근데 지금 또 2개가 남아있는데 인플레이션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빨리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죽이지 않으면 다음에 돈 풀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나스닥 1.25, 다우가 0.69 정도 상승을 했네요. 차트를 좀 보면 다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주봉에서 이제 여기서 1, 2, 3, 또 여기서 1, 2, 3 뭐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나스닥도 보시면 여기에 살짝 돌파한 거 이게 중요하지 않죠? 1, 2, 3 연장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어차피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후행 추세선의 연장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도 상관이 없다 이 생각한 거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시장의 모습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롬 파월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재해석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금리 인상에 주식투자 제동 걸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용자 부담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이 2년 9개월 만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다. 그렇죠. 옛날에 3.4% 정도 될 때에 비해서 완화적 기조는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심리죠. 심리상으로 긴축이 시작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신용융자인데 만약에 이 금리가 지금 이번에 올리면서 이자 비용만 1조 8천억 정도 증가 안 됩니다. 못 버티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이면 시장에 매물이 출해가 되니까 그걸 받아가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죠. 요즘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관이 좀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뭐 이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 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신용융자 부담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우리 시장의 주포로는 개인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 거래량이요 10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얼마가 되냐면 5억 900만 주 정도 됩니다. 5억 900만 주. 그러면 상반기 때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12억 주에서 16억 주 정도 사이였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거래량 엄청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신규 자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신용유자 부담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시장을 흔들 만한 트리거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지수가 어떤 식의 모습을 가져올지는 우리는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국과 다른 상황이 됐어요. 미국은 테이퍼링 아직 시작 안 했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 코스피가 이제 이 기준선 수평구간을 딱 맞춰놓고 끝났어요. 기준선 수평구간 값이 지난주에 3122였거든요. 그 정도 살짝 도파로 끝났는데 전체 음봉을 양봉으로 살짝 붙여놓고 끝났기 때문에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가야 5주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주선이 3167. 자, 그 외에 기준선도 하나 있습니다. 기준선은 5주선이 3153 정도 되네요. 3153. 그 다음에 20주선이 3204. 요 사이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5주선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인다. 정고점까지 갈지는 솔직히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같은 경우도 7대3 비율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